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종목 예상 체결가, 개장 상황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제일 많이 튀어 올랐고요.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일 것 같습니다. 2.68%가 급등하면서 1년 내 최고 수준으로 급등세를 보여줬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는데요. 특히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일본 키옥시아와의 합병 논의에 11% 급등이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AMD도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1년 내 최고 수준을 보인 필라델피아 지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 다른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면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양 시장 모두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0.75% 상승폭 보여주면서 2,500선을 다시금 노리고 있습니다. 2,498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0.1%가량 상승폭 보여주면서 815.32포인트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우리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장전에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효성 TNC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의 이제 며칠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량도 그렇고 이 주가 수준도 움직임이 많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어떤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단기 트레이딩 매매라기보다도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저가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판덱스가 가장 좀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수용복이나 스포츠웨어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성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떤 1분기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이 흑자 전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많이 올라갔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는 많이 탄력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이 흑자도 그렇고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스판덱스에 의한 그 올해 2분기도 그렇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의 이 생산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본다고 했을 때는 효성 TNC에 대한 관심은 지금 정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무역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이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주고 있죠. 그리고 그 타이어 보강제 같은 경우에도 이 판매량은 좀 감소가 됐긴 하지만 여러 가지 NF3나 전방 업체들의 수요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우선 효성 TNC에 대한 주가 그 산업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효성 TNC 어떤 주가의 가장 좀 모멘텀일 수도 있다라고 전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그린 그 산업이죠. 재활용 섬유나 또 친환경 바이오 스판덱스에 대한 상용화가
몇 년 전부터는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올해 그거에 대한 실적을 거둘 수 있는 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효성 TNC도 이 R&D나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하면서 집중하는 부분은 이 올해 아마 이런 부분이 좀 그 효성 TNC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원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효성 TNC 첫 번째 어떤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스판덱스 비즈니스 뭐 내용도 상당히 좋고 한데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수급이 이렇게 몰리지 않아가지고 최근까지 주가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오늘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 종목 뭐가 있습니까? 오늘 아마 그 효성 TNC보다는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바로 이제 뭐 JYP 엔터겠죠. 지금 현재 예상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9.95% 지금 10만 원을 넘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발표했죠. JYP 엔터 역시 뭐 지난주에 YG 엔터와 마찬가지로 예상치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1분기 실적을 기대했는데 저는 이제 엔터 4사 전부 다 이제 실적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만약에 다른 어떤 그 제조업체를 사는 것보다 이 엔터 이 4개 기업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한 기업을 더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업종 뭐 순환의 관점에서도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좋긴 하지만 이 JYP 엔터에 대한 부분 JYP 엔터나 이런 실적에 대한 주로 어떤 수급이 더 들어온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엔터 4사 중에서도 가장 그 본업에 충실한 기업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본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음원, 음반, 뭐 공연 한마디로 이제 아티스트 중심의 어떤 수익 구조가 다른 엔터 기업들 대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다른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상반기 때 뭐 지분 이슈도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신사업, 뭐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면서 약간의 그 본업 외에 다른 리스크라기보다는 다른 이슈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JYP 엔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는 점은 저는 엔터 4사 중에서도 JYP 엔터에 대한 그 좀 점수를 더 높게 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콘서트 수출이나 여러 가지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죠. 이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한다면은 그전에는 국내 중심의 어떤 시장을 좀 개척하는 이 아이돌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4세대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죠. 이 해외 쪽을 겨냥한 이 아이돌 그룹에 대한 출시 부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엔터 업체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JYP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을 좀 그 준비를 착실히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JYP 엔터의 수익 구조,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아티스트, 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뭐 잘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올해 실적의 키는 이 해외 쪽에서 데뷔하는 이 그룹의 어떤 성공 여부가 가장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상태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면서 이 JYP 엔터에 대한 오늘 좀 매수 관점은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성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주로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은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2개 종목 지금사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2개 종목 현재 예상 체결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2개 종목 앞서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효성 TNC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0.12% 오늘은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40만 8천 원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앞서서 봤더니 JYP 엔터테인먼트의 예상 체결가는 정말 놀랍습니다. 12.04%까지 상승폭 보여주면서 10만 7천 원 선에서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또 한 번 튀어 오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표정도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 보고 계신데요. 전일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반등세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의 영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에 깃들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LG화학도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삼성 SDI 1% 넘는 상승폭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48%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삼성 SDI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하락,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5위,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불 켜줄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모두 상승 켜줄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예상 체결가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 힘차게 출발합니다. 간밤 미증시 훈풍의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년 내 가장 큰 상승폭의 기록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앞서서 살펴본 예상 체결 지수 분위기 좋아 보였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은 좀 높게 움직입니다. 1,337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피 0.61%, 코스닥은 0.54% 강하게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다시 2,500선 탈환을 노려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 흐름 일단은 개장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뒤쪽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이런 흐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전반적인 상황 어떤지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분위기 일단은 0.64% 상승불 켜주고 있는 만큼 2,500선 아래쪽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82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는 코스피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2%가량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다 강합니다. 3.36%까지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LG화학은 0.87%, 그리고 어제 증시판에서 짚어드렸던 코스모 신소재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됐죠. 코스모 신소재 1.71%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운수장비는 조금 약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1%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 쪽도 오늘 강하고 네이버, 카카오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코스닥도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붉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기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2차 전지보다도 반도체 쪽에 눈이 가네요. 오늘 반도체 쪽 아주 빨간 빛을 켜주고 있습니다. HPSP, 이오테크닉스, 심텍, 동진세미캠 전반적으로 모두 강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살펴보면 전일장과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에코프로가 2.5% 다시금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67%, LNF는 0.81%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살펴봤던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상승폭 놀랍습니다. 14.35%까지 상승폭 보여주면서 엔터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YG엔터도 4.63%, 그리고 SM도 2.34%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아 보이는 가운데 어떤 종목들 또 체크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은 어떤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장 시작하고 지금 3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전기 전자의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56억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면서 2% 상승. SK하이닉스도 79억 들어왔네요. 3.6% 상승. 그래서 이 IT 두 종목이 거의 540억 정도 이렇게 장 초반에 순매수를 이끌어내고 있다.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 JYP 엔터 14% 올라가는데 여기도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26억.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14억 순매수가 오면서 여기도 플러스 5%. 그래서 장 초반에 JYP 엔터, YG 엔터 이쪽이 프로그램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고 이쪽에서도 IT죠.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실리콘투, 주성 엔지니어링 전체적으로 IT 쪽으로 프로그램 순매수가 장 초반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프로그램 순매도도 몰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79억 지금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포스코 퓨처 M 49억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주가가 오름폭이 낮아지고 있죠. 코스모 화학 마이너스 2.4% 오늘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셔보셔도 에코프로 243억 프로그램 순매도 그래가지고 플러스 2.3%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58억 순매도 그래서 플러스 0.6%에 불과하고 LNF도 50억 순매도 그래서 마이너스 2%. 주가가 코스닥 쪽이 0.7%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LNF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고 에코프로 뭐 상당히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데드캣 바운스 내지는 기술적 반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보니까 아까 금양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양이 4% 내부에 무슨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사장님 오늘 그 전기차 쪽에서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금양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경리 에코프로나 여러 가지 종목들 2차 전지 쪽도 이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순례마다 그런 종목들 찾으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또 회사 가치나 여러 가지 뭘 본다고 하더라도 좀 외부적인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죠. 근데 하지만은 이 결론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실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금양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순손실을 지금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주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제일 안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어떤 지금 외부적인 이슈로 어떤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우가 변하지 않죠. 양극재에서 음극재, 또 음극재에서 실리콘 음극재까지 가는 이런 메커니즘은 좀 변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종합해서 본다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여러 가지 양극재와 음극재를 스트랩으로 하는 기업들, 또 대주전자재처럼 이 실리콘 음극재에서 이 전문화되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2차전 소재보다도 발포대 쪽에서의 가장 핵심인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 매출을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그런 관련주로 좀 느끼면서 주가가 좀 더 오버슈팅했던 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몽골 쪽에서의 광산 개발에 대한 투자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어떤 실적에 긍정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 소재 쪽에서의 크게 밀접한 실적이 잡히지 않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정당하게 실적 잡히는 기업 위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좀 제일 안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조금 꺾이는 흐름, 오늘은 좀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양 같은 종목들은 함께 꺾이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결국에 실적이 얼마나 나오고 탄탄한 기업이냐를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실적이 어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섹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성욱 차장님이 앞서서 짚어주셨던 엔터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이브, JYP, YG 1분기 최대 실적 내놓고 있고 K-팝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뭐 늘 호황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역대급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실적을 내놓고 있는 엔터사들입니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뭐 거의 15%까지도 상승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모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 좋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한번 대응을 해봐도 될까요?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이 제조업체를 어떤 사는 것보다도 이 엔터 업체 4사 중에서 한 종목을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순환매에 맞춰서도 이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몰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고요. 지금 그 시장 분위기가 뭐 가라앉았던 상황에서도 계속 얘기가 들리는 게 뭐 K-팝, 여러 가지 뭐 주가, 이런 양호한 실적 얘기는 계속 들리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과 상관없이 이 실적에 주가가 수렴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계속 좀 상향하는 분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업체에 대한 그 실적주로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큰 무리는 지금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른 이제 메타전지나 여러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몇 년째 실적을 좀 당기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사상 최고의 실적의 주가 좀 현재에 정직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엔터 업체들은 저는 좀 긍정적인 계속 그 뷰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 업체다 굳이 고르자라고 한다면은 이 YG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핑크 의존 가장 강점이다 장점이 바로 이제 블랙핑크가 의존도가 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시작 봤을 때 블랙핑크가 선전 오프라인 공연주에 선전하면서 실적을 좋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다양한 좀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 JYP 엔터가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트레이키즈 컴백 또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블랙핑크처럼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공연 쪽에 가장 최대 실적을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JYP 엔터에 한 번 더 좀 점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4개사는 우리가 좀 꼭 체크를 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서서 이성욱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상당히 잘 가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실적주들 오늘 좀 전선주들이 함께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전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의 전선주 가온전선도 역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시간외 매매에서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만큼 호실적에 대한 지표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로 좀 반영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선 업체들도 좋은 점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왔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어떤 그 전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해외 쪽에서 수주로 바탕으로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 가격, 구리 종가격과 구리 구리 어떤 재련의 구리인데 이 전기동 가격이 좀 하락이 되면서 마진 부분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전선 업체들 같은 경우가 해외 수주나 여러 가지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 마진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시간으로도 이 강원전선도 상한가까지 갔던 모습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좀 그 주가가 오버슈팅이라기보다도 어떤 실적에 이제 주가가 수렴한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오늘 전선 관련주들 상당히 좋아 보이고 거기다가 대외적인 부분들도 작용이 되면서 지금 마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대응을 한번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테마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도체 급등이 앞에서 지금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AC 시스템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솔케미칼이나 한솔케미칼도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1분기 때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체들 1분기, 2분기, 3분기,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슬림화하면서 종목들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앞서서 시장 흐름 살펴드렸을 때 반도체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성웅 차장님도 역시 오늘은 반도체 특히 장비주들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솔케미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 오늘 개장 시황 함께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특징주와 또 이어서 따라갈지 말아야 될지 종목들 선별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짚어드리면요. 코스피 0.64%, 코스닥은 0.7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외인 매수세만,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 말아 종목은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좀 힘있고 기분 좋은 장세에서 또 하창원 본부장님 뵙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장에서도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좀 투자 심리가 암암리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만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끝났고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 넘게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강세 기조들을 좀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일단은 개선이 된 상태로 좀 시작이 스타트를 끊었죠. 그래서 일단 장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후반까지 강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 있고 아직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연준에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이제 강후약으로 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부채 한도 협상, 물론 언젠가는 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모두들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단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년 내 최고치 상승폭 보여주면서 2.6%대 상승폭을 보여준 점도 오늘 우리 시장 현재 이렇게 잘 가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만 주의할 점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꺼낼 시점이 아니다라는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시기는 아니다. 금리를 동결할 시기다. 또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그런 위기감은 항상 체크를 하면서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오늘 시장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많은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요. 그중에서도 포착된 특징주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아무래도 가장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LG화학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대한전선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KB금융도 자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 또 하나 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엔터주의 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도 보이고요. 위메이드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5개 종목씩 각각 짚어봤습니다. 지금 은행주도 보이고요. 코스피에서 반도체 종목도 보이고 대한전선도 함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2차 전지 쪽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려면 약간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강한 기조를 보인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2.5%가 넘게 좀 상승력이 나왔죠.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이제 재고 감소에 따른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 부분들로 인해서 이전과 또 유사한 사이클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뿐만 아니라 이 지수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이제 기기들을 좀 사보시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좀 턴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물량이 많은 상황이고 램이라든지 이런 기가 좀 컴퓨터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보다 이런 기가 수 차이에 따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많다라는 거고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재고 소진이 얼마나 빨리 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에 2차례 사례를 보게 됐을 때 해당 지점부터 사실 모아갔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들이 나왔었던 전례가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약간의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는 사실 경기 침체의 초입 부분이다라는 이런 좀 이벤트들은 없었던 상황이고 빠르게 이제 이런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지만 현재 시점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해당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가 뛰어 움직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실 때 물론 이제 지수와 연동되는 부분으로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도 사실 바닥에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회복에 대한 가속도 부분은 약간은 조금 양치기 소년 섹터가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사실 조금 빠르게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이 67,500원 라인을 이제 갭 상승한 부분을 메우지 않고 상승력으로 뛰어 넘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약간의 좀 강세장이 열릴 확률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약간 이제 개별주 중심의 거래 대금이 줄면서 특정 섹터에 좀 수급이 쏠리는 시장인데 만약에 이런 위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형주 위주의 좀 굵직한 이벤트들로 이제 대형주 움직이고 이제 하부에 따라가는 이런 밸류 체인 단의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실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고 많이들 갖고 계신 종목인 만큼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은 써주셨어요. 자, 반도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잘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전보다 실제로 기기들 가격을 체크를 해봐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 결국 관건은 재고 소진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턴어라운드를 회복해 나갈 것인가, 턴어라운드를 이룩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지수와 삼성전자가 함께 주가가 연동되는 것도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회복 가속도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만약 삼성전자가 67,500원의 상승력을 뛰어넘어준다라고 한다면 강세장이 열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밑에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보고 계시니까요. 삼성전자의 흐름 면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뭐 실적주들 상당히 많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일단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거기다가 카나리아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메이드 이렇게 5종목이었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JYP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겨우시겠지만 사실 제가 엔터주를 들고 나올 때마다 저의 토픽은 JYP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죠. 이제 후발로 이제 큐브엔터를 조금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엔터 산업을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고민 없이 JYP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엔터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그러니까 음반 그리고 이제 이런 아티스트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YG 엔터 같은 경우도 여의도 가시면 삼겹살을 또 팔거든요. 네. 그런 외식 업체들도 있고요. 뭐 맛은 굉장히 있는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사업 구조가 다양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실 해당 산업이 약간의 침체기에 있었을 때는 그게 플러스 요인으로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독보적으로 이제 빛을 내기 시작을 할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은 상승력을 좀 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보아 같은 이런 이제 정말 1세대 이런 아티스트부터 BTS까지 가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거를 저는 BTS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신규 아티스트로 조금 라인업이 된 뉴진스 같은 경우를 보셔도 BTS가 지금 사실 브랜드력이 엄청나게 높은 기업이잖아요.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뉴진스가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BTS급의 이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매력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과거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노래가 1억 뷰 찍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이랑은 완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전에 뭐 1년 걸리던 게 요즘엔 한 달도 안 걸려서 1억 뷰 찍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그런 성과들을 우리나라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아티스트들도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런 글로벌 팬덤에 대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된 거고 이제 그들은 우리 문화에 완전 매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단발성으로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음반이나 음원에 대한 이런 매출 기조들을 살펴보시면 2년 전부터 이미 몇백 % 이상씩 계속 증가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WHO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종식을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게다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정말 뭐 그룹별로 많은 팀들이 또 라인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뉴진스 그룹 같은 그룹, 뭐 이제 르세라핌 같은 이런 그룹들이 뭐 다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굉장히 또 유명했었던 이런 아티스트, 뭐 블랙핑크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글로벌적인 이런 매력도는 너무나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 침체 흐름들이 나오더라도 뭐 여의도나 이런 데 요즘에 행사 매장이 만들어지면은 정말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저도 한번 기다려 봤는데
3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마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네. 실패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여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위해서는 여전히 쓰고 있고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정말 많은 돈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산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이죠. 뭐 DOU라든지 이런 이 아티스트와의 팬덤을 표현하는 이런 구독자율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특정한 아티스트가 단기간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이런 미디어나 또 즐겁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가용 소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저비용으로 굉장히 큰 걸 느낄 수 있는 게 또 엔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JYP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발로 약간의 좀 아티스트의 매력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다른 그룹주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뭐 가격적이라든지 상승폭을 봤을 때는 큐브엔터를 좀 후발로 보시면 좀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터 쪽 보고 계시다면 사실 묻고 따지지도 말고 JYP 엔터테인먼트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창한 본부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본부장님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신가요? 네, 전 뉴진스 좋아합니다. 네. 방금 본부장님께서 1세대 아이돌로 보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보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1세대로 표현을 해주셔서 살짝 민망할 뻔했습니다. 저도 뉴진스 참 좋아하고요. 네네네. 자, 그만큼 정말 한국의 엔터 사업이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실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다가 WHO에서 코로나에 완전 종식을 선언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적의 상승 여력도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출연을 하실 때마다 JYP 엔터테인먼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거의 11만 원대를 향해서 주가가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 선호주로서 큐브엔터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함께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선호주는 JYP 엔터테인먼트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이 종목 과연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어제 화장품 OEM, ODM 업종이 상당히 또 상승 탄력을 잘 받아주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이 됐는데 자, 오늘 상승 흐름을 타다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이에요. 코스맥스 오늘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전 따라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화장품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결국엔 엔터 산업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그와 또 연관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좀 코로나에서 마스크를 벗는 이슈가 있고 나서부터는 이 기초 화장품보다는 좀 사실 색조 쪽으로 많이 이벤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이제 기초 화장품 쪽도 너무나도 좋은 실적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ODM 쪽에서의 매력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뭐 CNC 인터내셔널, 뭐 CNC 인터내셔널과 저는 아이패밀리에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해당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높게 인식을 받고 있고 화장품 산업에서의 이런 턴어라운드 부분에서 가장 선발대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산업 자체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은 이미 실적이 너무나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급등력이 굉장히 세게 나왔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신고가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맥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상승력이 나왔고 한 3-4달 정도 이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상단 부분을 계속 뚫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번째가 이제 3번째가 넘어가는 스타트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라인을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2022년도 초반부터 뚫지 못했던 약간 통곡의 벽이거든요. 한 6번, 7번을 시도를 하는데 해당 부분들이 좀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무너지게 됐을 때가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좀 무너졌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회복 탄력도가 생기고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전 가격대인 12만 원, 13만 원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상승 여력이
상승력이 40에서 50%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약간의 주가가 약간의 눌림 이후에 상승력이 나왔지만 이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상단 라인 정도밖에 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충분히 매력도는 좀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특히나 폭발적인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인구가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 차세대로 이제 인도가 또 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당 시장에서 물론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아직 작지만 이 퍼센테이지에서의 이런 성장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매력도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구조적인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상승 탄력 강하게 보여줬던 화장품주였습니다. 앞서서 저희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엔터주 이야기를 했는데 자, 리오프닝 이번엔 진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업종이 화장품이겠고요. 그중에서도 OEM, ODM 쪽 화장품주 보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코스맥스 짚어주셨어요.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를 구체적으로 12만 원대, 13만 원대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가가 더 높지만 저는 이제 해당 라인을 좀 뚫어줄 때는 약간의 조금 소화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중기적인 목표가로 11만 5천 원. 이전에 이 하락폭이 나오기 전 박스권 하단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로 좀 설정을 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까지 좀 단기적으로는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11선까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78,500원 라인부터 83,000원까지 분할로 1차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67,500원으로 이전 박스권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이 수급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따라가도 좋지만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가격 전략에서 나타납니다. 78,500원 선에서 83,500원 선 올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보면 좋겠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높았던 가격대까지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좋겠지만 그에 앞서서 한 번쯤 좀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 11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따라간다라는 관점으로 코스맥스 저희가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화면 통해 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 말아 종목은 두산밥켓입니다. 두산밥켓도 어제 상승폭이 잘 나와줬습니다. 3% 넘는 상승폭 보여줬던 두산밥켓이었는데 자, 오늘 이 종목 시장에서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이 종목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업황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죠. 일단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비중에 사실 좀 건설기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해당 부분에서 사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에서의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고 해당 부분들이 건설기계의 대부분의 좀 실적을 좋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약간 부진할 때는 빠르게 좀 익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현재 시점에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북미 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인프라 투자 2,000조 이상 예상을 하고 있고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또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좀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이전보다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많이 다양화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해당 부분들도 농기계라든지 건설기계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가 얼마나 둔화될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마련이 되냐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산밥켓 따라간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요. 건설기계 특히 북미 쪽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중장기적인 매력도도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밥켓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두산밥켓도 이번에 21선 테스트를 한번 했죠. 그래서 약간의 지금 상승력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요 갭을 메우는 부분으로 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47,500원부터 48,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약 20% 상승력이 있는 6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43,000원으로 이전에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오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왔던 그 초반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산마켓 현재 0.98% 강한 흐름 또 역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한 6만 원 바라보시면서 다만 손절 라인은 43,000원 지켜주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양시장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의 상승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코스피는 0.5%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2,500선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3% 상승 흐름 보여주고 818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계 수급이 좀 빠지면서 순매도세로 돌아선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인 매수세만 들어오다가 기관 매수세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